안녕하세요. 오늘은 평광 작가님의 해남검기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조그만 어촌 마을에 살던 소년이 외구의 습격으로 부모를 잃고 해남검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료 분량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광동성 서쪽 해안가의 어촌 선풍촌이 외구의 습격으로 폐허가 됩니다. 피해 상황을 조사하러 온 관병들은 시체가 모두 사라진 것을 이상히 여기고 마을 뒤편에서 웅크리고 있는 소년 북리준을 발견합니다. 북리준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마을 주민들의 시신을 홀로 묻어 거대한 봉분을 만든 뒤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관병들은 그의 도끼를 보고 해남검단으로 보낼 것을 결정합니다. 해남검단은 남해 검문이 외구와 싸우기 위해 조직한 전투단체로 생존자들을 모아 훈련시키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외구를 막지 못한 남해 검문이 명분 쌓기용 조직으로 생존자들은 전투의 방패막이로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북리준은 청풍형 관아에서 몸을 추스르며 폭수의 불길을 태웁니다. 북리준은 선풍촌에 외구가 쳐들어와 부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살해당한 끔찍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폭수심에 불타는 북리준은 또래의 하승진을 포함한 생존자들과 함께 해남검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승진은 해남검단의 실상을 이야기하며 남해 검문이 내분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알려줍니다. 남해 검문이 조정으로부터 막대한 군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문주의 부재와 후계자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하위 세력인 해남검단은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남검단에 도착한 북리준은 해남검단 예비대에서 한 달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은 기초적인 체력 강화와 삼재검법을 익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북리준은 훈련을 더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팔과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연습하며 동료 하승진과 함께 합격수를 연마합니다. 도끼 어린 모습에 강구 교관에게 눈에 띄게 되며 점차 주목받습니다. 사실 어렸을 적에 북리준은 금빛 거북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영물 만년금구와의 인연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만년금구는 천적 관계에 있는 청린독각 교룡과의 싸움에서 북리준의 도움으로 살아남았고, 이를 계기로 만년금구는 북리준에게 백령의 왕삼이라는 영약을 선물했습니다. 이를 먹은 북리준은 몸이 강화되고 신체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북리준은 해남검단에서 한 달간의 혹독한 훈련 중에도 부모님의 원수를 갚겠다는 결의를 되새기며 끝없는 노력을 이어갑니다. 한 달이 되어가는 예비대의 마지막 날, 북리준과 하승진은 밤에도 연무장에서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서로의 등을 맞대고 적의 포위를 뚫는 합격수를 연습하며 외구와의 실제 전투를 대비합니다. 한편 해남검단 본대에서는 외구와의 전투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대는 전투 중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내며 점점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검단의 운영을 위한 보급품은 남해 검문의 부실한 지원으로 인해 끊기거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검단주 이벽은 부단주 공철과 함께 남해 검문에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내부 분열과 부패로 인해 결과는 불투명합니다. 마침내 예비대 신병들은 본대로 배속되며 북리준과 하승진도 해남검단 본대에 배속되며 청룡대에 소속됩니다. 검단주와 대주들은 신병들이 곧바로 실전에 투입될 것을 예고하며 차가운 현실을 전합니다. 어느 날 청룡대는 마을 순찰 중 외구의 습격을 받습니다. 북리준과 하승진은 협동하여 강력한 외구 대장을 처치하고 위기에 빠진 부대주 왕해까지 구하며 대원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외구와의 첫 전투에서 청룡대는 큰 희생을 치렀지만 북리준과 하승진의 활약은 두드러졌습니다. 부대주 왕일은 자신을 구해준 북리준에게 감사하며 북리준과 하승진에게 남해 검문이 기본 검법인 남해 삼검과 해천단공을 가르칩니다. 북리준은 삼재신법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해천단공을 익혀 엄청난 내공을 쌓고 검기에까지 도달하며 점차 무인으로서의 경지를 높입니다. 외구와의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리준은 밤낮으로 훈련하며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합니다. 한편 남해 검문의 차기 문주 자리를 두고 대공자 목철군과 이공자 목철상이 북리준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북리준은 관심이 없다며 이를 거절합니다. 두 공자의 세력 다툼 속에서 북리준은 청룡대 대원들과 함께 외구를 소탕하는 데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나 남해 검문의 음모는 점차 그의 목숨을 위협하기 시작하며 청룡대는 새로운 순찰 경로를 배정받고 해룡촌에서 뜻밖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몰살된 가운데 외구의 수장 마사히로와 대면하게 된 북리준은 청룡대를 이끌고 포위망을 뚫기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청룡대원들은 사면초가 상황에서도 분투하며 북리준은 무사히 동료를 피신시키기 위해 희생을 각오합니다. 그는 외구 대장 마사히로와 맞서 싸우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의 희생으로 청룡대원들은 흩어져 탈출의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북리준은 절벽 아래 소용돌이치는 광룡소에 휘말려 해저 동굴인 쌍계동으로 떠밀려 오게 됩니다. 동굴에서 어렸을 적 인연을 맺었던 만년금구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합니다. 만년금구는 북리준을 안내하며 천산쌍계의 자화한 시신과 그들이 남긴 무공서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북리준은 천산쌍계의 유지를 이어받아 무공을 익히기 위해 연공을 시작합니다. 만년금구는 먹을거리를 가져다주며 북리준을 도와줍니다. 북리준은 수련 중 자신의 내공이 양강지기로 치우친 것을 발견합니다. 만년금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해의 영물인 천년자패를 구해옵니다. 북리준은 만년금구의 도움으로 천년자패를 섭취하며 내공의 음양 균형을 맞추고 내공의 질이 더욱 정순해지는 데 성공합니다. 북리준은 5년 동안 쌍계동에서 남해무국칠절과 1월천 뇌륜법을 수련하며 무공의 대성을 이루려 노력합니다. 그는 만년금구와 이별하며 무림에 나갈 준비를 마치고 무림 출도를 결심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기연을 얻고 무림에 다시 나가게 되네요. 부모를 잃고 배신당해서 절벽에 떨어진 후에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영물에게 목숨을 구원받고 눈을 떠보니 무림고수의 비전을 익힌다는 시작입니다.
초반 설정을 보니 고전까진 아니더라도 예전 30년 전 무협지 향기가 납니다. 그 시절 대여에서 읽었던 무협소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전개가 흘러갔으니까요. 총 167화 완결인 짧은 분량이라서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감사합니다.